그럼 상가 투자가 다들 이렇게 장밋빛만 보고 있는데, 네, 나쁜 거 먼저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쁜 거 먼저. 상가 투자의 단점.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상가 투자의 단점. 대부분 상가는 대출이 많이 나와요. 대출이 한 80% 나오니까 대출 이자를 되게 많이 내거든요. 4에서 5% 정도 네, 이자를 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건 관리비. 이게 만약에 공실이 되면 이자와 관리비가 온전히 임대인의 몫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이 건물주더라고요. 건물주. 이게 뭐 꿈 적으라 그러면 건물주인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시더라고. 건물주인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공실되면 환상이 많이 깨지실 거예요. 이따가 제가 수익률이랑 리스크랑 제가 계산을 다 해드릴 텐데 숫자로 보여드려야 이게 확 오니까. 공실이 정말 무서운 녀석입니다. 이 공실을 막기 위해서 상가는 공실만 안 나면 무조건 수익이 나거든요. 공실이 나지 않기 위해서 입지 분석과 발품을 최대한 많이 팔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망할 수 있어요. 상가 투자 잘못하면 망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률 계산하는 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저는 상가 투자할 때 가장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6%거든요. 6% 상가 있나요? 네,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서울 뭐 이렇게 중심 쪽에는 투자가 안 되고 경기도나 지방에는 경매로 나왔을 때 6% 정도 되는 상가들이 있어요. 그럼 수익률 6%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월세로 100만 원을 받는다. 이거 좀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아파트는 땅값과 좀 관련이 깊죠. 시세가. 근데 상가는 임대료 수익률 기반으로 매매가 계산됩니다. 요거를 이해 못 하시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아파트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와 대전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비슷할 수가 없잖아요. 땅값이 완전 다르니까.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 서울에 있는 상가와 이렇게 잘 되는 상가와 대전에 있는 상가가 가격이 비슷할 수 있어요. 되게 놀랍죠? 실제로 비슷한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수익률이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임대료를 같은 500만 원을 받고 있으면 매매가가 비슷할 수 있어요. 물론 강남 빼고. 강남은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냥 이걸 좀 참고해두세요. 아파트하고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제천이야. 제천이니까 땅값이 되게 싸잖아요. 그러니까 상가가 되게 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제천도 임대료가 되게 비싼 데는 상가 매매가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파트처럼 그렇게 땅값으로 매겨지지 않는다. 일단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임대료 수익률 기반이다.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잘 낮춰주지 않아요. 렌트프리를 줍니다. 렌트프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서 월세가 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임차인 얘기하죠. 사장님, 저희 좀 공실도 오래되신 것 같은데 월세 150만 원으로 낮추시죠? 그러면 사장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월세를 낮추는 대신에 그럼 제가 1년 렌트프리 드릴게요. 그럼 되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러면 임차인은 땡큐잖아요. 그죠? 1년 동안 돈 안 내고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 50만 원 낮추는 거랑 어떻게 보면 렌트프리가 더 나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수익률 6%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월세 200만 원을 받으려고 했던 상가예요. 그러면 수익률 6%로 계산하면, 요즘에 6% 거의 없는데 그냥 일단 이렇게 제 기준에 6%를 계산을 하면 월세에다가 곱하기 200을 하면 돼. 그러니까 2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200 하면은 4억이죠. 월세에다가 200만 원 곱하기 200 하면 4억이거든요. 계산해보세요. 계산기 눌러서 계산해보세요. 4억이에요, 4억. 그러면 이 상가는 4억짜리 상가였어요. 예를 들어서 6%로 계산했을 때. 요즘 6% 없습니다. 네, 편의상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150만 원을 내려달라서 네, 좋습니다. 잘 안 나가니까 내려드릴게요 하고 내리잖아요. 그 순간 150만 원 곱하기 200이 되죠. 그럼 얘는 3억이 되는 거예요. 앉은 자리에서 월세가 떨어지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그냥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순간 내 상가의 가격이 그냥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1억이 뚝 떨어진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보 건물주, 그러니까 정말 상가 투자에 대해서 아무 감이 없는 분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겠죠. 이게 진짜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1년 렌트프리를 했다. 그러면 그냥 1년 월세 2,400만 원만 손해보면 끝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어쨌든 임대를 놨으니까. 상가 가격은 그대로 4억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어차피 공실일 거니까 그냥 1년 렌트프리 주면 되죠. 근데 통 크게 1년씩은 잘 안 주고 뭐 한 3개월에서 6개월 줍니다, 보통. 그래서 렌트프리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뭐 저는 뭐 이런 거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실무에서 다 배운 거예요, 실무에서.
워낙 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로직이 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모르면 피부겠죠? 아, 그래. 뭐 상가도 잘 안 나가니까 깎아야겠다. 그러면 안 돼요. 렌트 프리를 주세요. 이해 가시죠? 계산하는 법 다시 한번 수익률 계산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수익률 6%다. 월세를 100만원 받고 있어. 그러면 6%로 하면은 얼마라고요? 네, 계산해보세요. 곱하기 얼마라 그랬죠? 100만원 곱하기 몇? 곱하기 200 하면 되죠. 네, 그러면 2억이 되죠. 2억짜리 상가예요. 2억짜리 상가를 사는데 만약에 80% 대출을 받았다. 경매의 경우에는 80% 대출이 잘 나와요. 그냥 일반 매매도 상가 같은 경우는 법인은 70% 대출이 나옵니다. 참고해주세요. 네, 거의 뭐 이변이 없으면 70%까지 나와요. 아무리 못해도 50%는 나온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실사용 목적이면 대출이 더 잘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전 학원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스터디 카페도 하고, 그럼 내가 학원 할 거니까 대출 해주세요 하면 대출이 훨씬 잘 나와요. 50% 나온 게 70% 나오고, 70% 나올 거면 80% 나오고, 실사용 목적이면 대출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방법이죠. 실사용 목적이에요 해서 내가 사업자를 낸 다음에 사업이 잘 안 되네요 하고 임대를 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그냥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하여튼 될 수 있다. 만약 80% 대출한 걸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80%를 대출 받았으니까 내 돈이 들어간 건 세금은 뺄게요. 세금도 사실 쳐야 되는데 계산이 복잡해져갖고 내 돈이 들어간 건 4천만 원이죠. 그러면 월세가 100만 원이면 최소한 2천만 원은 받아야겠죠. 보증금 2천만 원 받아야 돼요. 네, 1천만 원을 하면 좀 위험합니다. 10개월밖에 안 돼갖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을 놓은 거죠.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들어간 내 돈 얼마죠? 실제 들어간 내 돈. 실제로 들어간 건 4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2천만 원 보증금을 돌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간 건 2천만 원이에요. 월세를 100만 원 받으니까 연간 임대료는 12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이게 다 수익이 아니라 우리 이자 내야죠.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내야 됩니다. 1.6억에 대한 대출을 받았으니까 4.5%라고 치죠. 4.5%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계산하는 거 제가 하는 거 나중에 영상 다시 돌려보시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수익률 정도 계산할 줄 알아야죠. 그죠? 그러면 1억 6천만 원을 곱하기 4.5% 0.045 이렇게 하면 돼요. 720만 원이죠. 이자가 72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럼 이걸 빼면 되겠죠? 1200 빼기 720 하면 돼요. 하면 480만 원이죠. 그러면 나는 연수익이 넷으로 한 거예요. 네, 480만 원인 거예요. 그럼 내가 들어간 돈은 2천만 원, 연수익은 48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수익률은 나누면 돼요. 그럼 이제 480 나누기 2000 이것만 하면 돼요. 네, 24% 나오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매력 없어요? 엄청 매력적이죠.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죠. 네, 어마어마한 매력이 있습니다. 수익률이 24%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제 기준에요. 제 기준에서 수익률이 그냥 대출 안 받았을 때 수익률이 6% 되는 상가로만 저는 찾습니다. 이게 안 되면 그냥 안 봐요. 그래서 요즘에 잘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상가 사실 잘 안 봐요. 잘 안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풀어드리잖아요. 네. 수익률이 6% 정도 되면 대출을 받으면 한 20%대 정도 됩니다. 네. 항상 계산해보면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거는 잘 됐을 때예요. 6% 상가를 잘 찾아가지고 잘 됐을 때. 세상 일이 근데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그쵸? 그럼 잘 안 됐을 때 생각해보죠. 잘 안 됐을 때. 공실이 났다. 네. 같은 경우에요. 2억짜리 상가 매입한 거고 80% 대출 받아서 1.6억 대출 받았죠. 연이자 4.5%로 받아서 720만 원이 대출 이자로 매년 나감. 그리고 관리비가 있습니다. 네, 관리비를 제가 내야 돼요. 한 2억짜리 상가 정도 되면 1층으로 봤을 때 한 10평 되려나? 네, 잘 없죠. 지상층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경기도쯤엔 있으니까 관리비가 대략 한 적게는 30, 많게는 한 5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40만 원 정도나? 네, 이 정도 대충 되는 것 같아요.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관리비는. 관리비는 신축이면 비싸요. 상가가 신축 상가는 관리비가 비싸. 구축은 저렴함. 그래서 저는 학원을 구축 상가에만 해요.
구축 상가에 하면 관리비가 싸니까. 물론 주차가 불편하긴 한데 일단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해서 저는 구축을 선호합니다. 내가 사업할 때는 관리비가 한 40만원 나간다. 그러면 연간으로 봤을 때 480만원이죠. 그러면 720만원 이자에다가 480만원 관리비에서 매년 1200만원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공실이 나면. 공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엄청 무섭죠? 이 달콤한 열매만 생각해서 상가를 함부로 사면 그 대가는 매우 씁니다. 1200만원씩 매년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를 함부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상권을 볼 줄 모르는데 상가를 덜컥 샀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는 원래 사업하는 사람이다. 난 자영업자다. 사무실로 쓸 예정이다. 이런 게 다 실사용 용도잖아요. 이러면 뭐 내가 쓸 거니까 이러면 매입하면 무조건 좋죠. 왜냐하면 이자가 더 싸거든요. 임대료보다. 그러니까 실사용 용도다 하면 웬만하면 매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강남 지역 빼고. 강남 지역엔 당연히 이자가 더 비쌀 수 있어요. 강남 지역은 되게 돈이 많이 들어요. 참고로 이게 강남 지역에 뭐 다들 건물주가 꿈이시니까 아까 제가 임대료 제가 수익률 6%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요새 강남 지역의 빌딩 수익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1.8%입니다. 1.8%. 만족스럽나요? 저는 이거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 은행 이자도 이걸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빌딩을 살 때 내 돈으로 안 사거든요. 빌딩을 살 때 대출을 왕창 받아 사요. 보통 80% 받아 사거든요. 100억짜리 어떻게 내 돈으로 다 사겠어요. 80% 대출을 받으면 얘네들 이자가 아무리 싸도 4%보다 약간 낮은 3점 후반대 보통 그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으면 좀 더 쌌겠죠. 3% 정도에 받았을 텐데 1.8%면 내가 대출을 받았으면은 마이너스가 나는 거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2.2%죠. 강남 지역은 땅값이 계속 오르니까 시세 차익을 생각하고 빌딩 매입을 하거든요. 심지어 공실인데도 되게 많아요. 강남 지역 빌딩이 올 공실인데도 이렇게 팔리고 있어요. 이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제 눈엔 너무너무 위험한데 물론 한동안은 좀 더 오르겠지만 상승 곡선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상승과 하강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서 계속 오르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빌딩은 이 정도는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먹고 팔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데 거래 비용이 엄청납니다. 양도세도 내야 되고. 이거를 생각해서 빌딩을 지금 현 시점에 강남을 투자한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라면 그러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이거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좀 무섭지 않나요? 전 되게 무섭거든요. 완전 무서운데 그러면 이게 대출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이자를 안 내면 당연히 경매에 나오겠죠. 경매에 나오면 이런 시기에는 하락을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이때 정말 기회가 오겠죠. 근데 이 기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오는 이런 기회가 아니에요. 이런 기회는 세상이 망할 것 같을 때 IMF나 외환위기나 코로나 이럴 때 진짜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이런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실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 용기를 내려면 아는 것이 힘이라고 이때 미리 공부를 해둬야 돼요. 공부를 하니까 책을 보는 게 아니라 임장을 미리 다녀놔야죠. 임장을 미리 다려놓고 여기는 이 정도를 받는구나. 여기는 이래서 좋구나. 하라는 그런 생각들이 다 쌓여 있으면 나중에 기회가 없을 때 잡을 수 있겠죠. 대출을 잡아서 대출이 잘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1.8%까지 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라고 하죠. 그럼 50배예요. 연간 수익률에. 만약에 연에 임대료가 2억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빌딩이 100억에 팔리고 있는 거예요. 100억을 사서 1년에 2억씩 벌고 있는 거죠. 이게 현재 이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5% 수익률이 5%가 됐다. 은행 이자가 올라가면 수익률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5%가 됐다는 뜻은 이거 2억밖에 못 벌잖아요. 그러면 이 빌딩이 40억이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100억짜리 빌딩이 40억이 돼.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망한다는 느낌이 오면 100억짜리 빌딩이 40억이 돼요. 근데 이게 40억이지만 실제로는 100억에 거래가 됐었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감정평가를 그래도 한 60억이나 80억이나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돈이 별로 안 들어가고 이거를 매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좀 많이 해두면 돈 준비하는 건 둘째치고 공부를 많이 해두면 이런 기회가 오면 세상이 망할 것 같을 때 이때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못해서 40억까지 왔는데 이게 10억까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세상이 망할 것 같을 때는 안 겪어봤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망할 수 있어요.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빌딩 투자는 당연히 리스크가 있고 근데 나는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 이건 치밀하게 조사를 해놔야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사용 용도. 나는 뭐 사업을 하고 있다. 자영업을 하고 있다. 내가 쓰면 된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정 안 되면 내가 그 건물에 학원 차리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안전마진이 있죠. 내가 그 임대료 내느니 그냥 이자 낸다 생각하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내 상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격이 올라가면 되니까. 근데 제가 이걸 빌딩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구분 상가도 많이 모으면 그냥 빌딩인 거예요. 네, 상가 투자와 빌딩 투자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빌딩은 좀 간지가 더 나죠. 이거 내 건물이야. 강남에 가서 저거 강남 내 건물이야. 약간 좀 간지가 더 나는 사치제잖아요. 강남 빌딩이 부의 상징이 됐고 그런 면은 있는데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로직은 이렇다. 그러니까 입지 분석을 잘 하신 다음에 이런데 빌딩을 사시면 돼요.